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이가은입니다. 최근 부동산 변수가 바로 종부세 변화입니다. 하반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계속해서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똘똘한 한 채만 남기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는 있지만 좋은 곳, 바로 강남에는 수요가 끊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집값이 오를 것이다라는 믿음이 이 주택 보유자들 사이에서 만연하다고 합니다. 역시나 좋은 곳은 계속 간다라는 거겠는데요. 저희가 그런 알짜 지역만 모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부동산 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일부 생생부동산 클리닉 오늘 한태희 팀장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과 함께 알찬 일부 꾸려볼 텐데요. 여러분 궁금증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2077-6356번이고요.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해요. 013-3366-8290번으로 저희 부동산 가이드 문 똑똑 두드려 주시기 바랄게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팀장님께서 가져오신 또 투자 팁 한번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팀장님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나요? 네, 오늘 살펴보실 곳은 신분당선인데요. 광교와 판교, 자급도시를 지나서 양재를 거쳐 강남 업무단지까지 꼭 필요한 지역만 지나는 알짜 노선입니다. 강남 중심은 현재 북남권을 세로로 오가는 길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곳을 이동하시려면 대부분 걸어서 이동하시던가 버스로 이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하지만 이 신분당선 연장이 신사까지 2022년 신사까지 개통이 되고 거기에 용산까지 개통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성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신분당선 개요 먼저 보시면요. 1단계 같은 경우는 강남에서 정자까지 2011년 10월 개통이 됐고요. 직주근접이 가능하게 되면서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강남까지 직주근접이 가능하게 되면서 판교 일대의 집가를 상승시킨 노선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2단계로 동천에서 광교까지 2016년 1월 개통이 됐는데요. 이 부분도 광교 신도시 집가 상승을 크게 일으킨 노선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올해 4월 말 미금역까지 추가 개통되면서 미금역 일대도 단기간에 한 1억 이상씩 되는 집가 상승분을 보였습니다. 3단계로는 신노년역에서 신사까지 2022년 초 개통 예정인데요. 2016년부터 공사가 착공에 들어갔기 때문에 2022년 변동사항 없이 개통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단계를 1단계, 2단계랑 나눠서 구분을 하는데요. 일단 용산까지 들어가게 되면 미군 기지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거기다가 한강을 가로질러서 가야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기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3단계 구간은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총 미금역이 올해 개통이 되면서 총 13개의 구간으로 신분당선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오늘은 아래쪽부터 광교부터 강남까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교역인데요. 이곳 같은 경우는 호반 베르디움. 지금 이곳에 있는데 지금 32평형 6억 초반대 가격 유지하고 있고요. 광교 업무단지와 인접해 있지만 살짝은 외져 있는 느낌이 있어서 올해 초부터 집가 상승분 조금씩 일으켜서 6억 초반대 시세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광교 중앙역인데요. 이곳 같은 경우는 그냥 자급도시의 그냥 완성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거주 환경 같은 경우는 판교보다 더 앞서고 주거 만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집가 상승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아직 준공이 안 된 내년 입주 예정인 중흥 S클래스, 이곳에 내년 입주가 시작되는데요. 호수공원을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84 전용 기준 10억대로 진입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자연엔 힐스테이트, 광교 중앙역 초역세권 아파트 단지인데요. 같은 84 타입 기준으로 5억대에서 지금 현재 9억 초중반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오드카운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자이언트 앤 힐스테이트보다는 높은 가격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지금 8억 중반까지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이언트 앤 힐스테이트는 84제곱미터 기준이지만 오드카운티 같은 경우는 대형 평수 기준이기 때문에 요즘 수요들이 원하는 평형대의 주거 환경이 어떤 요건인지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광교 신도시가 왜 이렇게 집가가 많이 올랐는지 살펴보시면 일단 자족도시, 그 도시 안에서 자급자족을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직업군들이 많이 풍부하게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법조타운이 생길 예정이며 그리고 도청 신청사, 다양한 나라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들이 입주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인근에 위치한 대학교에 근무하는 고급 인력들과 그리고 녹지 공간 굉장히 풍부하고요.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초중고등학교가 모두 갖춰져 있는 작은 소도시이기 때문에 뭐 다른 데로 이동할 필요 없이 그 안에서 주거 만족도 굉장히 풍부하게 누리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현역인데요. 이곳 같은 경우는 행정구역상으로는 용인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데 일단은 광교 신도시 안에 묶여있는 지역입니다. 광교 법조타운 바로 도보권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높은 집가를 형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법조타운이 아직 입주가 아니며 내년에 입주이기 때문에 법조타운이 입주가 시작된다면 더 높은 집가 상승 예고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올해 많은 집가 상승분을 보인 광교지구이기 때문에 꾸준한 그 정도의 집가보다는 개발이 완료가 되면서 천천히 낮은 금액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다음으로 용인 지역 보실 건데요. 그냥 역 세 군데를 묶은 이유는 이곳은 전형적인 배드타운 형태를 띈 지역이기 때문에 묶었고요. 이곳은 지금 실제로 투기 과열지구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눈여겨보시는 지역인데요. 잘 찾아보시면 1억 원대 이하로 아파트 갭 투자도 가능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곳 같은 경우는 집가 상승분이 크지 않고 꾸준하게 주변 시세에 반영돼서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초역세권 아니면은 투자하시는 거를 좀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고요. 전형적인 배드타운이다 보니까 집가 상승분 여전히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거의 5억에서 6억대에 머물고 있고요. 그리고 실거주 목적으로 접근해 보신다면 주거 만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투자 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으로는 저렴한 가격에 풍부한 주변 환경까지 누리면서 지낼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금역인데요. 이곳 같은 경우는 신분당선이 이번에 들어서면서 집가 상승분 단기간 내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1억 이상 단기간 내에 차익을 보인 곳이기도 한데 원래는 정자역 말고 이곳에 신분당선이 들어왔어야 하지만 이곳에 더 늦게 들어오면서 집가 상승분 꽤 늦게 오른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 일대 아파트 1억 이상 올랐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정자가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 중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성공 사례를 보인다면 이곳 같은 경우도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충분히 집가 상승 예상해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정자동인데요. 이곳 같은 경우는 분당선하고 환승이 가능합니다. 현재 이곳에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 중인데요. 지금 서현역과 정자역 인근으로 5군데가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 중이기 때문에 뭐 아시다시피 분당 같은 경우는 개발이 된 지 좀 오래돼서 20년 이상 지난 아파트들이 많아서 재건축보다는 일단은 리모델링 쪽으로 많이 추진되고 있어서 제2의 집가 상승분을 올리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판교역인데요. 서판교, 동판교, 웰빙타운 그리고 업무지구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곳 같은 경우는 업무지구입니다. 주변에 보시면 다양한 기업들 많이들 입주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다양한 기업들이 더 입주할 예정이기 때문에 집가 상승분 크게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고요. 이곳 집가 같은 경우는 현재 강남 중심가를 따라잡은 지역도 있기 때문에 예전에 처음에 판교에 무리해서 투자하셨던 분들은 지금 많이 보람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차후에 GTX A 노선까지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서울이나 강남 접근성 더욱 우수해져서 이곳의 집가는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오를 수 있는 기대 가치를 품고 있습니다.
자, 분당권인데요. 강남 접근성 우수하기 때문에 일단 집가 상승 굉장히 많이 이루었고요. 그리고 광교랑 비슷하게 자급자족 도시, 그 도시 안에서 학군, 인프라, 생활 여건 모두 갖춰져 있기 때문에 만족감이 커서 집가 상승 충분히 일으켰고요. 판교, 테크노밸리 등 대기업 업무단지가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외부로 나가지 않아도 그 단지 내에 고급 인력들이 굉장히 많아서 임대 수요 또한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도 대중교통은 괜찮지만 앞으로도 대중교통 더욱더 좋아질 예정이고요. 분당 일대는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이 된다면 충분히 아직까지 집가 상승분 남은 지역 많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청계산 입구인데요. 이곳 같은 경우는 등산하러 가시는 분들 많으니까 일단은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양재시민의식역입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일대 양재 우면 전체가 RNCD 특구 개발로 묶여 있는 지역인데요. RNCD 특구 개발로 묶이기 전에 이쪽은 양재 1동과 비교도 안 돼 대중교통이 없었기 때문에 집가 상승분이 좀 낮았고 집가 자체가 좀 저평가돼 있던 지역이었는데 신분당선이 개통이 되면서 충분히 집가 상승을 일으켰고요. 거기다 이제 그와 더불어서 바로 다음으로 RNCD 특구 개발까지 지정이 되면서 집가 상승분 많이 일으켰지만 이 근방에는 아파트 단지가 대부분 희소하고 그리고 아파트 단지로는 우면동 일대로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노후된 주택이 개발이 된다면 충분히 이 일대의 집가 상승 예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미래 가치성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고요. RNCD 특구 개발도 또한 2024년, 2025년 정도면 마무리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집가 상승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양재동인데요. 이곳 같은 경우는 3호선과 환승이 되는 구간입니다. 지금 양재동 일대에도 그렇다 할 아파트는 없고요. 대부분 골목 안쪽 이면도로까지 상업, 업무시설로 이루어져 있고요. 다가구 주택 그리고 고급 주택들이 많이 있는 지역인데요. 이쪽 집가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방아다리 마을이라고 해서 고급 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이쪽 인근으로 투자해 보신다면 역세권과 비슷하게 훌륭한 투자 효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강남역인데요. 강남역 또한 호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죠. 신분당선이 들어오면서 판교 업무지구와의 접근성 매우 훌륭해졌기 때문에 이쪽에 서초타운 생기면서도 집가 상승분 크게 일으켰지만 지금 이곳, 이 부지, 롯데칠성 부지 개발이 이제 상업용지로 종상향이 되면서 개발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능아파트도 재건축이 추진 중이기 때문에 차후에 이곳의 이 일대의 개발이 굉장히 빨리 이루어져서 이렇게 지나가는 테헤란로 개발과 합세해서 강남 일대의 중심가로 바뀔 전망입니다. 자, 보실 거는 아까 말씀드린 신분당선 3단계 연장 사업인데요. 여기가 강남역이고요. 강남역에서 노년, 신사 2022년 개통 예정이고 이곳 같은 경우는 현재 2025년으로 계획을 잡고는 있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늦춰질 것 같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강남역에서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이 일대로는 여기는 7호선, 여기는 3호선, 9호선을 갖추고 있지만 가로로만 대중교통이 이루어져 있고 세로로는 거의 없기 때문에 보통 이 일대 업무단지 수요들은 버스로 이동하거나 버스로 이동하거나 택시, 도보로 이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신분당선이 개통이 된다면 이 일대 수요들이 편하게 직주 근접이 충분히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이쪽으로의 집가 상승분 굉장히 크게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도 이쪽에 9호선 급행 라인이 들어오게 되면서 최근 1년간 집가 상승률 30% 이상 보인 지역이기 때문에 논현동이나 신사동 쪽의 미래 가치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용산을 볼게요.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는 케이스인데요. 지금 용산 일대
이쪽 같은 경우는 한남 뉴타운으로 지정돼 있고요.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개발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미군기지 이전 사업도 올해 말이면 전부 마무리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용산 쪽으로의 미래 가치 충분해 보이지만 아직까지는 10년 이상의 투자 가치 10년 이상의 미래 가치를 두고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고액이고 환경은 너무 좋아질 것 같지만 너무 고액이기 때문에 대출 활용하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자기 여유 한도 내에서 투자 가능하신 분이면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한강변 쪽으로는 투자해 보신다면 제2의 신흥 부촌으로 바뀔 예정이기 때문에 만족하실 만한 투자 차익률 충분히 올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 접근해본 신분당선 라인인데요. 실거주 목적이 아니고 투자 목적이기 때문에 현장 답사 다니셔서 꼼꼼히 살펴보셔야 나중에 성공하는 사례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직주 근접 중요한 거 다들 아시죠? 신분당선 연장 계획에 따른 투자 유망 지역 이렇게 꼼꼼하게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앞으로 뜰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이런 곳 어떤 곳인지 궁금하시다고요? 전문가 직접 만나보면 어떨까요? 부동산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릴게요.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과 세금 대책 총정리라는 주제로 7월 14일 토요일 오후 1시 강남구 삼성중앙역 6번 출구 경산빌딩 3층에서 무료 세미나가 열립니다. 인기가 많아서 예약 필수니까요. 02-2077-6356번으로 문의 주세요. 네, 무료 세미나의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잡으시고요. 이번에는 한태희 팀장님께서 엄선해오신 핫한 지역으로 떠나볼까 합니다. 핫한 부동산 정보 먼저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의 단지형 다세 주택입니다. 9호선 신논현역에서 도보 4분 거리고요. 2018년 12월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6층 건물 중 5층으로 매매 금액은 3억 9천만 원, 임대 금액은 전세 보증금 3억 3천만 원 예상되고요. 실투자 금액은 6천만 원이 예상되네요. 네, 두말하면 입 아픈 곳입니다. 강남구 논현동으로 떠나볼까 하는데요. 팀장님, 이곳 어떤 곳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살펴볼 곳은 논현동의 단지형 다세대 주택인데요. 자, 건물 위치 보이시면 신논현역에서 도보 4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물건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봉은사역, 지금 삼성역 굉장히 가까이 위치해 있고요. 이 일대 업무단지 수요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다가 신논현역 주변으로는 먹자골목이 굉장히 크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강남역 상권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 상권이 그대로 밀려 들어와서 24시간 언제나 사람이 북적이는 활성화된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보시면 물건지에서 두정거장 급행을 타고 두정거장 이동하게 되면 봉은사역인데요. 이곳 같은 경우는 삼성동 업무단지로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직주 근접 효과를 누리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 여기서 급행을 타고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해보신다면 여의도까지 14분이면, 그러니까 여의도까지 출근 시간 20분대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수요, 여의도 일대에도 지가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수요 충분히 끌어당길 수 있는 유리한 위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도보 이동거리에 다양한 업무시설 위치해 있고요. 강남대로와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강남대로의 인근 위치에 있는 다양한 업무시설 수요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위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으로 최단시간 내에 강남 일대 어디 있는 업무타운을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위치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최근 1년간 지가 상승분 30% 이상 오른 지역입니다. 이 가격 같은 경우는 강남 일대의 최고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강남대로부터 이어지는 활성화 지역. 상업지 굉장히 많이 활성화돼 있죠. 그리고 너무 번잡한 게 아닌 조용하게 잔잔하게 흘러갈 수 있는 분위기 좋은 상가들도 많아서 외국인 관광객들도 정말 많이 찾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논현동 같은 경우는 강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구릉지 형태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곳 같은 경우는 전부 평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입지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논현동 보시면 대부분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파트들과 더불어서 동반 상승 효과 충분히 이룰 수 있고요. 거기다 역세권 인근이기 때문에 역세권이 집가 상승이 된다면 같이 동반 상승 충분히 이루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발 호재 보시면요. 지금 9호선이 보훈병원에서부터 보훈병원까지 차후에는 연장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 후에는 이제 미사지구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미래 가치성 높은 9호선 라인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논현역에 신분당선 연장 개발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후에는 용산까지의 직주 근접 또한 훌륭해진다는 점 강조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보권 안에 있는 서초 롯데 칠성부지 개발 사업인데요. 이곳 같은 경우도 지하 6층, 지상 40층 이상 규모의 복합 물류단지가 생길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이곳의 일자리 창출 효과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곳 같은 경우는 테헤란로에 진행 중인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사업 부지인데요. 이곳 같은 경우는 100층 이상의 컨벤션 센터, 업무시설, 호텔, 다양한 문화 복합 공간이 생길 예정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고용 창출 효과 또한 굉장히 뛰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리고 영동대로 지하 개발 사업, 이곳 같은 경우는 새로운 강남 일대의 새로운 교통의 중심지로 GTX, KTX 등 6개의 복합 환승센터를 갖춘 곳이 생길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강남 최대의 주목받고 있는 호재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건물 조감도 보시면요. 39세대가 생활할 수 있는 넓은 단지형 주택이고요. 거기다가 2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차 공간에는 작게나마 정원까지 설치될 예정이기 때문에 밖에서 건물 외관을 보셨을 때 만족감이 충분히 드실 수 있는 조건 갖추고 있습니다. 안에 조감도인데요. 지금 방, 거실 크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굉장히 넓고 쾌적한 주택 설계되어 있고요. 거실과 주방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발코니 공간까지 따로 갖추고 있기 때문에 주거 만족도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9호선 신논현역 도보 4분 거리 역세권이고요. 10m 이면도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답답한 골목길이 아니어서 전 세대 모두 체감 개방감 굉장히 우수할 예정입니다. 삼성동 테헤란로에 있는 직장인 수요, 인근의 상업지에서 일하는 직장인 수요 다양하게 임차 수요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모두 대중교통으로 언제든 10분대로 가볍게 접근하실 수 있는 업무지구와의 접근성, 차후의 미래 가치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주택의 전체적인 분양가 3억 9천만 원이고요. 전세보증금 3억 3천만 원으로 제가 일단 잡았는데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금액이기 때문에 더 높게 진행해 보신다면 충분히 소액으로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50만 원의 수익 충분히 예상 가능합니다. 이 부분 또한 다른 주택과는 틀리게 입지성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수익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요. 2억 7천만 원 대출을 활용해 보셨을 때 월세 투자 9천만 원이면 충분히 접근 가능하시며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 시 6천만 원으로 돼 있지만 전세를 조금 더 높게 진행을 해보신다면 6천만 원 이하로 충분히 진행 가능한 물건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입지가 정말 우수하고 희소 가치 또한 굉장히 높은 곳이죠. 강남구 논현동의 다세주택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일부 생생부동산 클리닉 함께해 주신 분은요. R&D 하우스 한대희 팀장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